자, 이제 찌까지 이제 체결을 했죠. 이렇게 체결을 하고 봉돌까지 달았어요. 지금 이거는 현장에서 다시 맞춰야 되는 게, 집에서는 어느 정도 부력점을 찾아놓고 왔는데 실제로 이쪽에 집어넣으니까 그 집에서 맞출 때랑 틀려요.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. 어느 정도로 이제 예민한 낚시냐면, 제가 8층에 살거든요. 8층에 사는 그 기압에 따라서도 이 찌맞춤이 달라지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장 찌맞춤 그렇게 둔탁하게 맞추는 게 아니라 진짜 0.5cm, 0.1cm 단위로 그 찌맞춤을 정확하게 해야지 제대로 된 낚시를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한번 보시면은, 일단은 찌를 한번 던져 볼게요. 던졌습니다. 자, 쭉 가라앉죠?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조금 올려서 해보겠습니다. 수심을 대략적으로, 여기는 아니까 한 2m가 좀 안 되는 수심이기 때문에 조금 올려서 찌맞춤을 하겠습니다. 자, 이게 물속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, 찌가 이렇게 내려가고 봉돌이 이렇게 떠 있는 상태죠. 물속에서 이렇게 떠 있는 상태죠. 굉장히 떠 있는 상태입니다. 그래서 이 찌에 대한 찌 맞춤을 한번 해보는 거죠. 자, 던졌습니다. 자, 천천히 내려가죠.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되냐면, 이 봉돌을 잘라야죠. 봉돌, 편담배 감은 거를 조금씩 조금씩 잘라 나가는 겁니다. 이렇게 자를 때는 이 편납가위가 되게 좋아요. 편납가위가 가장 좋은데, 제가 편납가위가 지금 안 가져와 가지고 라인 커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라인 커터로 조금씩 잘라가면서, 지금 조금 잘랐어요. 다시 던져봅니다. 그러면은 찌가 이제 아까랑 서는 거랑 좀 다르게 했을 거예요. 그죠? 지금 몇 목이죠? 네. 지금 1, 2, 3, 4. 지금 1, 2, 3, 4. 자, 5목 정도. 5목 정도에 맞춰져 있습니다. 이 뒷줄을 지금 다 잠겨야 됩니다. 뒷줄을 잠기면 또 바뀌어요. 5목이 아니라, 자, 5목에서 조금 더 잠겼죠? 한 0.1mm 잠겼습니다. 자, 5목이죠. 지금 5목지 맞춤이 되어 있는 상태고. 자, 그러면은 요 찌를 보시면 마디가 되게 많습니다. 이 찌 같은 경우에는 11목짜리 찌죠. 여기 지금 노란색 마디까지 11목짜리 찌인데 5목이 되어 있습니다. 보통 기본적으로 7목이라고 보시면 돼요. 이 솔리드 같은 경우는 7목, 그리고 튜브톱 같은 경우에는 뭐 5목 내지 4목,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. 자, 솔리드 톱이기 때문에 이 7목이 나올 때까지 찌 맞춤을 한번 해볼게요. 그러면은 진짜 조금씩 위아래로 조금씩 자르면 될 것 같아요. 자, 잘랐습니다. 과연 7목이 나올 것인가. 쭉 던지고 뒷줄을 잠기게끔, 물속에 잠기게끔 빼주고요. 자, 그러면 6목이죠. 6목입니다. 자, 한 목을 더 따겠습니다. 7목이 나올 때까지. 제가 뭐 7목이 정답은 아니고요. 7목 정도가 돼야 그 어느 정도 괜찮다. 괜찮다라기보다는 베이스다. 그게 딱 기본이 되는 목수다 라고 보시면 돼요. 자, 내려갑니다. 좀 더 나왔죠? 5, 6, 7. 자, 됐습니다. 그러면 7.2목 정도 됐어요. 지금 이 상태에서 수심을 맞추면 이 수압에 따라서 조금 더 내려가요. 그래서 딱 7목에 맞춘 겁니다. 지금 7.2목, 7.2목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7.2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수심 측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수심 측정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찌 맞춤을 해서 정확하게 맞춰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상태에서 수심 측정을 해보겠습니다. 수심 측정을 할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이 아이들이 사용하는 이런 걸 사용합니다. 뭐 이거 쓰면은 뭐 시중에도 나오긴 있는데, 수심 측정용 고무라고 그래서 나오는데 굳이 이걸 쓸 필요가 없습니다. 자, 그래서 요거를 준비해서 수심 측정을 한번 해볼 거고, 그 전에 해야 될 게 이제 목줄의 선택. 목줄은 이제 보통 0.85면 0.45 이렇게 베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0.85면 0.45.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다 정답은 아닙니다. 0.85에 0.55를 할 수도 있고 0.45를 할 수도 있고, 원줄보다 약하기만 하시면 돼요. 그렇기 때문에
저 같은 경우에는 0.45를 한번 해보겠다.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 목줄의 길이입니다. 길이. 뭐 보통 내림 낚시라고 하면은 베이스가 30에서 35 정도인데 하우스 낚시 같은 경우에는 50에서 55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굉장히 길죠. 50에서 55로 베이스를 하고 그 다음에 조절을 또 합니다. 이 내림 낚시 하는 사람들이 필히 들고 다니는 건데 이게 바로 목줄자입니다. 목줄자. 굳이 왜 목줄자를 가지고 다닐까 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. 목줄자는 없으면 안 돼요. 왜냐하면 내림 낚시에서는 목줄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. 이게 나중에 이제 하시다 보면 경험을 아실 텐데 이 3cm, 5cm의 범위에도 입질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잡히고 안 잡히고 몸통이 걸리느냐 입에 걸리느냐 등대기에 걸리느냐 그게 차이가 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줄자는 그냥 필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저렴한 것도 있고 자기만의 어떤 목줄자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필수다라고 생각하시고 자 그럼 목줄자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바늘이 필요하고 바늘은 뭐 시중에서 오노 바늘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씁니다. 저 같은 경우 이제 하우스 낚시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거는 바라사 3호입니다. 3호. 바라사 3호 정도만 쓰시면 뭐 문제 없을 것 같고요. 뭐 내지는 뭐 2호, 2호를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. 최대한 가볍게 쓰는 게 좋습니다. 가볍고 작고 아니면은 1호가 너무 후킹이 안 된다. 나중에 훅셋이 너무 안 된다 그러면 뭐 3호 정도로 베이스로 쓰시고 2호, 3호 이렇게 번갈아 쓰시면 될 것 같고요. 55, 60 단차는 5cm 이렇게 만들어서 한번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진짜 현장에서 안 보여드리고 이렇게 영상으로 담으려니까 너무 힘들긴 한데 그리고 이거 찍어주는 사람이 없이 저 혼자 찍고 있거든요. 그래서 뭐 초점이 좀 안 맞아도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탁 누르면은 벌려지거든요. 벌려서 여기 안에다가 야 이거는 현장에서 보여드리기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목줄을 미리 묶어 놓는 게 좋아요. 현장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미리 뭐 5cm 단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묶어 놓으시는 게 좋아요. 이 하우스 낚시를 제가 다니면서 지켜보니까 어떤 점들이 있냐면 정말 한 마리도 못 잡고 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. 물론 뭐 낚시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내림 낚시를 꼭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묶고 나서 수심을 측정을 하고 찌맞춤을 한 번 더 합니다. 그러니까 결국에는 찌맞춤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바늘을 묶어서 목줄을 연결해요. 그런 다음에 수심을 측정을 해. 그 다음에 찌맞춤을 한 번 더 해야 돼요. 그 이유는 이 바늘의 무게가 포함이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. 찌맞춤에. 그런 것들도 이 무게나 타점에 영향을 준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딱 대보면 50에서 55의 목줄이 딱 나오죠. 딱 됐습니다. 자, 이렇게 완성이 됐고 요거를 이제 체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까 묶었던 여기 요 부분에다가 체결을 합니다. 체결을 해서 그러면은 거의 채비가 완성이 되는 단계죠. 보통 이런 목줄 때문에 이 내림 낚시를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정말 많이 묶다 보면 그냥 삶이에요. 그냥 일상이기 때문에 자, 이 상태에서 자 이제 목줄을 달았죠. 목줄을 달은 상태에서 이제 수심 측정용 이 찌고물을 이제 달게 될 겁니다. 이렇게 해서 찌고물을 달아서 바닥에 닿아서 이 수심을 측정을 해볼 거예요. 두 바늘을 다 이 수심 측정용 고무에 이렇게 달고 이렇게 수심을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. 캐스팅을 딱 자기 그 받침대 있죠. 받침대 그 있는 부분에다가 딱 일직선으로 정확하게 측정. 물론 뭐 하우스가 보통은 다 이렇게 수평으로 돼 있거든요. 보통 이제 수심이 일정하긴 한데 그래도 모르니까 오차 범위가 뭐 한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한 2cm, 3cm가 오차 범위가 나도 그 입질의 형태가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정확한 캐스팅 필요하죠. 자, 그래서 일단은 수심을 측정을 해봅니다. 자, 천천히 내려가면 이 정도면 됩니다. 천천히 내려가서 내려갈 정도면은 괜찮습니다.
이때부터 이제 찌를 조금씩 올리는 거죠. 올려서 측정을 다시 해보겠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일목 정도 내놓고 하는데 오늘은 그냥 일단은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 본인이 낚시할 그 앞에 공간 한 30cm 범위를 다양하게 한번 찍어보는 게 좋아요. 왜냐하면 편차가 어느 정도 있나 그것도 확인하는 방법이고요. 기울어져 있나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고. 그래서 지금 한 3목 정도 나왔잖아요. 그럼 우측에다 또 한번 던져봅니다. 우측에다 던져서 아까보다는 약간 우측으로 던졌죠. 그래서 아까 같은 목수가 나오는가. 좀 더 들어갔죠. 한 4목 나왔죠. 4목은 나왔는데 왼쪽에다 던지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보겠습니다. 그쵸? 지금 낚시하고 있는 앞에 범위에 한 50cm권에서 왼쪽에다 치면은 목수가 거의 7목, 8목 정도가 나오고 오른쪽에 치면 4목이 나와요. 이 차이가 뭐냐면 이 하우스가 어느 정도 경사는 있다. 그러니까 거의 뭐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경사가 거의 없지만 그래도 이 정도의 경사는 있을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낚시를 하는 겁니다. 그래서 동일하게 정면에다 던져봅니다. 정면에 던져서 자 6목이죠. 저희 8목인데 6목이죠. 약간 기울기가 있다. 6목. 자 6목이고 오른쪽에 던지면 몇 목이 나올까? 칠목이죠. 불규칙하구나. 어느 정도 한 1목 오차는 벌어질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해야 될 점, 자 이 수심 측정용 찌고무를 찌범종 고무를 한 6에서 7목 정도에 맞추고요. 내려요. 찌를 내려서 찌탑의 상단에 이렇게 되게끔 만듭니다. 이 상태에서 저는 찌맞춤을 한번 다시 할 겁니다. 찌맞춤. 아까 저희가 처음에 찌맞춤 할 때 7.2목이 나왔죠. 7.2목이 나왔는데 자 바늘을 달고 얼마나 나올지 한번 보겠습니다. 아마 한 5목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던져볼게요. 이렇게 위에다 상단에다가 봉돌에 포함하듯이 던져서 자 몇 목이 나올지 5목에서 6목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. 바늘에 달았기 때문에. 아까 7.2목이었는데 자 5.5목 정도 나왔죠. 다시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. 자 몇 목이 나올지 5목 정도가 나왔죠. 요게 이제 7목이 나와야 돼요.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바늘이 들어간 무게만큼 아까 편납을 잘라줘야 됩니다.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해서 다시 편납을 잘라내고 바늘을 달고 7목이 나오게끔 맞춰 보겠습니다. 자 제가 편납을 조금 자를게요. 살짝만 자르면서 지금부터는 되게 예민하게 맞춰야 돼요. 편납을 살살 조금씩 자르가면서 이 찌맞춤의 목수를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. 그렇죠? 줄을 다 잠기게 하고 자 천천히 내려갑니다. 자 지금 살짝 잘랐는데 딱 칠목이 나왔죠. 자 칠목입니다. 자 이제 거의 정밀하게 다 맞춘 것 같아요. 마지막 찌맞춤이에요 지금. 자 6.2목 마지막에 찌를 밑으로 내려서 올라오는 것까지 확인을 하고 몇 목인지 확실히 봐야 됩니다. 지금 7목이 아니라 6목 정도 나왔어요. 여기서 1목만 지금 딱 따면은 끝나는데 자 조금만 더 잘라가지고 1목이 올라가게끔 맞춰보겠습니다. 진짜 조금씩 잘라야 돼요. 여기서부터 진짜 조금씩 자르면서 정확하게 7목이 나오게끔.
진짜. 자르는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한 진짜 0.1cm? 1mm? 1mm도 안 되게끔 살짝 잘라서 칠목이 나왔는데 여기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끝까지 줄을 당겨서 올라오는 거를 확인해서 올라오면서 내려가는, 그게 정확하게 찌 맞춤이 된 겁니다. 자, 지금 보시면은 이게 보통 표면 장력이라고 그래서 이 찌의 표면 장력이 가해지면 안 내려가고 멈추는 경우가 있어요. 특히 위에 뜬 줄이 있으면 더 그렇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게 정확하다고 보시면 돼요. 보시면은 5, 6, 7, 7.2목. 자, 여기서 한참 놔두면 한 7목까지도 딱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한 7.1목 정도. 자, 올라오죠. 여기서 지금 몇 목이 나오는지 한번 보시죠. 5, 6. 자, 이제 노란색 마디가 7목입니다. 7목에서 검은 바지에서 한 0.1mm 정도 더 내려왔는데 이 정도면 뭐 한 7목 정도 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찌 맞춤까지 끝났습니다. 여기서 마지막으로 수심 측정을 하고 일단 채비는 완성이 된 거죠. 됐습니다. 자, 찌 맞춤까지 완벽하게 됐고요. 수심 측정도 어느 정도는 마쳤는데 이제 디테일한 수심 측정을 다시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. 근데 채비를 정리하고 이런 찌 맞춤하는 과정들이 진짜 하루의 낚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. 그리고 만약에 채비가 터졌다, 원줄이 터졌고 뭐 목줄이 터졌고 했다, 그러면 이런 과정을 한 번 더 해야 돼요. 그래서 미리 뭐 채비를 세팅을 해 놓는 거 좋습니다. 뭐 예를 들면 두 칸대를 2대 정도로 세팅을 해서 한 대는 놔두고. 자, 들어가죠. 다시 한번 던져서 내가 진짜 낚시할 그 위치를, 예전에 뭐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수심 측정해라 그런 것들도 있었는데 뭐 나쁘지 않는 방법이지만 접어치기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. 조금 수심이 이 정도면 한 1목 정도 나올 것 같아요. 접어치기가 가장 저는 괜찮아 보여요. 내려갑니다. 이것도 지금 가라앉죠? 조금 늘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. 접어치기를 해서 수심을 정확하게 측정을 하고, 자, 지금 보이십니까? 탑 딱 그 빨간색 상단이 딱 맞았죠? 상단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. 지금 채비를 다시 빼서 보시면은 이 수심 측정용 찌고물을 조금 올려서 탑 상단에 맞춰주고요. 아까 보면은 1목, 2목 정도는 오차 범위가 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죠. 그래서 이 상태에서 아까 저희가 7목을 맞췄잖아요. 자, 저 같은 경우는 스타트는 8목 정도에 맞춰서 합니다. 이렇게 8목을 맞춰서 이 수심 측정용 요 찌고무 그리고 요 8목 정도에 딱 맞춰서 낚시를 일단 시작을 합니다. 그래서 상황을 봐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뭐 조금씩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거든요. 그래서 결국에는 찌가 이 상태에서 물속에는 이렇게 늘어져 있는데 봉돌이 중심을 잡아주고 마지막에 밥이 이렇게 늘어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. 약간 이렇게 늘어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니까 그 상태에 따라서 찌를 올리면 더 늘어질 것이고 찌를 내리면 텐션 유지가 돼서 찌가 늘어지는 범위가 좀 줄어들겠죠. 그런 것들을 이제 슬로프 각도라고 하는데 그 슬로프 각도에 따라서 입질이 좀 변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. 일단 처음에는 그런 것까지 신경 쓸 필요 없이 일단 낚시를 먼저 시작을 하고 이 상황에 따라서 계속 변동을 줘야 됩니다. 제가 뭐 계속 상황 얘기를 하는데 이 상황이 정말 불규칙하고 다양하고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이 내림 낚시를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옆에 사람이 내림 낚시를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떤 낚시를 하는지 캐치를 해서 따라하는 것, 그게 뭐 가장 빠르게 하는 방법이고 나머지는 본인이 찾아가야 되겠죠.
저 같은 경우에도 뭐 낚시를 뭐 한두 시간 정도를 해봐야 찾을 가능성이 있어요. 야, 자, 이제 낚시를 이제 모든 채비가 다 끝났고요. 낚시를 한번 해보면서 어떻게 변화를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They tell me that I'm never gonna make it. They want me to do something that could make sense. They hate when I keep dreaming I'll be famous. But I don't give a 찌 움직임이 어떻게 달라지고, 그리고 찌 목표 지금 이거 진짜 살짝 갔는데 이거는 입에 걸린 것 같습니다. 한 0.5cm를 조금 올려서 슬로프를 좀 더 유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리고 입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0.5cm 단위로 올려가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